2차 전지 생산 거점인 충북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집중됩니다. 교육부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주도할 혁신융합대학에 충북대와 충청북도를 선정했습니다. 세계 유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체육계가 집단 반발을 가시화했습니다. 조직위 구성이 시한을 넘긴 가운데 국제연맹은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 2030 세대 사원들이 몇몇 직장 상사들의 욕설 등에 반발해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노동당국도 조사에 나섭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쌀값 폭락 사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10% 넘게 줄었는데도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차 전지 생산과 수출 1위인 충북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집중됩니다. 교육부가 5대 첨단 산업 가운데 하나인 2차 전지의 혁신융합대학에 충청북도와 충북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국가 수준의 2차 전지 인재 양성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120여 개 2차 전지 선도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청주 오창에 모였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배터리 생산액의 42.2%인 15조 원이 충북에 몰렸습니다. 전 세계 수출액은 25억 달러 규모로 생산과 수출 모두 국내 1위입니다. 2차 전지 4대 소재에 대한 기업들이 다 우리 충북도에 있고 소재서부터 셀, 분석, 재활용까지 2차 전지 전주기가 실험할 수 있는 산업과 연구 인프라가 전국 최고인 충북에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집중됩니다. 교육부는 5대 차세대 주력 산업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혁신융합대학에 충북대와 충청북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차 전지 안전 분야의 강점인 충북대를 주축으로 4년 동안 국비 408억 원을 투입해 인하대, 부산대 등 5곳이 손잡고 앞으로 4년간 전문 인력 1000여 명 배출 목표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정작 지역에서 적정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 문제에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폐쇄적인 그런 대학 내에서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2차 전지 분야에 역량을 갖고 있는 대학들의 인재 양성 프로세스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38개 교과목 개발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비전공자도 세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 디그리 등 올해 하반기 연계 전공 형태로 시작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참여 학생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교수진들도 물리적으로 융합이 돼서 각 캠퍼스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교수까지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02억이 투입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에는 충북의 2차 전지를 포함해 반도체 소부장과 차세대 통신, 항공 드론, 에코업 등 모두 5개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충주에 5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충청북도 그리고 충주시와 오는 2031년까지 동충주 산업단지 11만 8천여 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팩 제조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장기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중부권 거점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인 그린트위드의 첫 한국 공장이 청주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에 들어섭니다. 그린트위드 코리아는 이번 착공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3,348만 달러, 우리 돈 436억 원을 투자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생산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린트위드는 국내 제조와 납품을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와 충청북도 또 청주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청주 오창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정부와 체육계의 갈등이 한창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연석회의에서는 체육계를 무시한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조직위 설립 기한은 이미 넘긴 가운데 국제연맹은 저희 MBC 충북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장, 체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자리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정부가 체육계를 무시한다는 말부터 들러리를 서느니 국제대회를 모두 보이콧하자 문체부 장관 퇴진운동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이든 유호대회든 선수들하고 보이콧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11월 대회를 유치한 뒤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는 조직위 구성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3월 4개 시도가 조직위를 구성하면서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하자 대한체육회가 반발해 결국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가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결의문을 발표하고 문체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국 그냥 지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일을 전화 한 통화로 확 뒤집어서 이렇게 혼란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뒤엎고 원점에서 새로 조직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입니다. 모든 상황 다 전면 백지화하고 협약한 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 인사들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집단 반발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유감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열망에 또 좀 걱정을 끼치는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고 사실 좀 그 유감도 좀 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국제연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MBC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에릭 세인트론드 사무총장은 조직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And I just warne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we cannot wait longer because if not, we will put the games in difficulties. 4개 시도는 2차례나 조직위 설립 기한을 지키지 못해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자가 대통령에게 국민청원을 내면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렸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직장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을 참을 수 없다며 20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문제 제기에 노동당국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 앞,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갈 때 등장하는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주째입니다. 천막 농성에 나선 건 이곳에 다니는 노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지난 2월 설립된 노조 조합원의 평균 나이는 26살. 석 달 전 2030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이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40대 관리자급 직장 상사들의 잦은 욕설과 강압적 태도가 발단입니다. 노조가 제공한 단체 대화방에는 40대 관리자의 욕설이 추임새처럼 등장하는데 노동자들은 이런 폭언이 비단 메신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이라고 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장난을 빙자해 때리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맨날 아침에 오면 팔을 꼬집어요, 그냥. 팔을 꼬집어서 비틀고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요. 노조를 설립해 대응했더니 한 달 만에 더 큰 새로운 노조가 생겨나 교섭권도 잃었습니다. 중간에 관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노동조합을 복수 노조를 설립을 하고 저희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를 두고 상급 노동단체가 가세해 수차례 회사 앞 집회가 벌어지는 등 몇몇 직장 상사의 욕설에서 비롯된 직장 내 갈등이 외부로 커졌습니다. 업체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노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하겠다며 사태를 묵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구성에 대해서는 노조 간에 벌어진 일로 회사는 간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 MG 노조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원청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청업체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없었고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도 없던 상태에서 설비 인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업체로 충북에서 처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뒤 15개월여 만에 기소됐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 이후에도 쌀값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쌀 재고량이 크게 줄었지만 쌀값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에 파릇파릇한 모가 촘촘히 자리 잡습니다. 조금 늦은 모내기지만 올해도 별탈 없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은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쌀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속상하고. 지난 5일 기준으로 쌀 상등품 20kg 도매 가격은 46,800원. 지난달보다 200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3% 가까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충북 지역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42,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쌀값은 하락한 겁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이후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원인입니다. 특히 물가 고공행진 속에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이 방출될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으로 재고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저가 판매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전라도 권역에서 싼 쌀들이 서울로 계속 올라오니까 도매상들은 그 가격을 딱 픽스를 해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 같은 쌀값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들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건넨 20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기소된 다른 20대도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 주민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을 쫓아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한 4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특정 여성을 몰래 찍던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범행 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괴산 지역 일부 하천에서 투망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괴산군은 내수면 여가 증진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괴산읍과 칠성면, 청천면 등 5개 구역을 투망 사용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 구역은 괴강교와 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이탄교 유원지, 칠성면 쌍천 합수머리, 또 청천면 산성교회에서 도원교 구간 등입니다. 내수면 어법 시행령은 하천 내 투망과 작살류 등의 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 군수가 별도 지정한 구역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청주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나란히 조성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무심천 체육공원과 흥덕대교 사이 1.1km 구간의 이원화 사업을 올해 안에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무심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1m가량 분리해 신설하는 사업을 벌여왔으며 올해 안에 장평교에서 까치내교까지 전체 구간이 마무리됩니다. 진천군이 백종원 대표의 요식업체와 함께 진천의 대표 음식을 개발합니다. 진천군은 더번코리아 소속 셰프와 전문가들이 흑미와 꿀수박, 애호박 등 진천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품평회와 시식회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대표 음식이 선정되며 진천군은 해당 레시피를 알려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은 내년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대표 음식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FC를 잡고 중위권 추격에 나선 충북 청주FC가 K리그2 16라운드 베스트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김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조르지는 16라운드 MVP로 뽑혔습니다. 지난 4일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경기에서 충북 청주FC는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며 2대1로 승리했고 여러 차례 선방한 골키퍼 박대한 선수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0회 올림픽 재패기념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가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녀 일반과 대학부 등 73개 팀 2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10일까지 경기를 치릅니다. 김순영, 김우진, 임동현 등 양궁 월드스타를 배출한 청주에서는 청주시청과 서원대 양궁부에서 모두 15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보훈지역 공공 실버주택에 AI 스피커와 응급 호출기 등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훈구는 고령화, 고독사에 대응해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초로 선정돼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